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이 회사는 비트코인과 AI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왜 지금은 둘 중 하나를 더 선호하는가? 그리고 조지아 타운의 트럼프 지지가 이민자 노동력의 위협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한때 파산 위기에 처했던 회사가 어떻게 AI와 비트코인 기술로 성공을 거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코사이언티픽으로 비트코인 채굴과 AI, 데이터 센터라는 두 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주가가 무려 400%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두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 회사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사이언티픽은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회사로 올해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시작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올해는 AI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2024년 초 이 회사는 파산 상태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2022년 암호화폐 가격 폭락으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떠안았고 그 결과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되었죠. 하지만 올해 초 부채를 대폭 줄이고 파산에서 벗어나면서 코사이언티픽은 빠르게 사업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큰 기회를 포착했는데요. 6월에는 코위브라는 회사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해 데이터 센터 공간을 임대하며 12년간 87억 달러의 수익을 보장받았습니다. 코사이언티픽의 최고 운영 책임자 CEO 맷 브라운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예측 가능한 수익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합니다 라고 말하며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최근 116%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큽니다. 반면 AI 데이터 센터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코사이언티픽은 현재 운영 중인 전력 용량의 23을 AI 데이터 센터에 나머지 13을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가 데이터 센터 사업에 더욱 집중하는 이유는 기술 회사들이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사이언티픽은 기존의 창고를 최첨단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기존 서버의 전력 용량을 몇 배로 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데이터 센터의 서버렉은 약 6에서 7kW를 소비하지만 코사이언티픽은 이를 최대 400kW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강력한 AI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죠. 코사이언티픽의 주가는 올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공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분석가들은 이 회사가 2025년부터 수익성을 회복하고 2027년까지 주당 순이익 EPS 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의 미래는 AI 혁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데이터 센터 사업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코사이언티픽은 이러한 성장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코사이언티픽의 성공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파산에서 AI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의 전환까지 이 회사의 이야기는 기술과 혁신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을 주목해보세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조지아주의 작은 도시 달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세계의 카페 수도라고 불릴 만큼 큰 카페 산업을 자랑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지아주 북부에 위치한 달튼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카펫과 러그의 85% 이상을 책임지는 카펫 벨트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은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발전했는데요. 1980년대부터 멕시코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이 뜨겁고 힘든 공장 일을 맡으면서 산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공약하면서 이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달튼의 히스패닉계 인구는 약 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7%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카펫 공장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달튼의 많은 고용주는 히스패닉계 노동자가 없으면 지역 경제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임시인력 회사의 지점장인 그리셀다 코럴은 히스패닉 노동력이 없으면 이곳은 완전히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달튼의 실업률은 4.4%로 조지아 평균보다 높지만 초급 일자리나 일용직은 항상 부족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고용 안내판을 내걸며 노동자를 찾고 있지만 이민자 추방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이러한 일자리조차 채워지지 않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트럼프 당선자의 추방 계획으로 인해 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미구엘 마르케스 씨는 딸과 함께 달튼에서 생활하며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단속에 걸릴까봐 외출조차 꺼립니다. 그는 추방당하면
고국으로 돌아가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며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달튼에서는 이민자 단속 소식에 대비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비영리 단체는 이민자들에게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잠재적인 단속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민자들도 많아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달튼 주민들 중 일부는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며 이민자 단속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이민자 커뮤니티를 없애는 것은 이 지역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달튼 상공회의소와 지역 지도자들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경제와 문화, 교육에 있어 필수적이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달튼의 운명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이 얼마나 강경하게 시행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된다면 달튼의 카페 산업뿐만 아니라 조지아 전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강점은 커뮤니티의 단결력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 사회가 협력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조지아주 달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민자와 지역 경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